연구원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긴 동물을 발견했어요. 사냥꾼들이 과거에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큰 악어를 잡아냈던 적이 있죠. 지구에는 정말 놀라운 생명체들이 가득하지만 우리를 진짜 깜짝 놀라게 하는 건 엄청나게 커지는 크기의 동물들이에요. 키든 몸무게든 길이든 상관없이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정말 거대하다는 게 확실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에 잡힌 역대 가장 큰 동물 22마리를 함께 살펴볼게요. 레인포레스트 크레인 스네이크, 열대우림 크레인 뱀.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서 중장비를 몰던 건설 노동자들이 이를 멈추게 만든 엄청난 발견을 했어요. 크레인이 숲바닥에 잔해를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무게 때문에 기계가 버거워하더라고요. 구독자가 보내준 영상을 보면 산업용 장비로 들어 올려진 거대한 뱀이 나오는데 몸통이 나무 줄기만큼 굵고 대부분의 차량보다도 길어요.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뱀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물죠. 아나콘다나 그물 무늬 비단뱀 같은 종이 극단적으로 길어질 수는 있지만 기계가 움직여야 할 정도로 거대한 걸 보는 건 아주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굵다는 건 수십 년 동안 먹이를 잘 잡아먹으며 성공적으로 살아온 증거예요. 그래서 정점 포식자가 된 거죠. 자이언트 아프리칸 랜드 스네일, 거대 아프리카 육지 달팽이. 최근 몇 년 사이 플로리다에서 침입종인 거대 아프리카 육지 달팽이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육상 달팽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식탐이 엄청나고 농업과 생태계를 해칠 수 있어서요. 공식적으로 2022년 6월 23일에 파스코 카운티 뉴포트 리치 지역에서 이 달팽이들이 확인됐어요. 이 달팽이들은 500가지가 넘는 식물을 먹고 칼슘을 얻으려고 플라스터나 스터코 같은 구조물까지 갉아먹어서 건물에도 피해를 주죠. 게다가 1년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농업에 위협이 되는 건 물론이고 파스코 카운티에서 잡힌 일부 달팽이들이 실험실 분석 결과 쥐폐충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됐어요. 이 기생충은 유충이 오염된 생으로 먹거나 제대로 씻지 않은 채소 등을 통해 사람에게 들어가면 심각한 병, 심지어 뇌수막염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이번 발생은 플로리다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 중 하나예요. 과거에 박멸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나타나서 지금도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고 협력해서 없애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캐시우스, 기록을 세운 악어. 마릴랜드 멜라네시아의 탁한 물속에서 살아있는 공룡이 군림하고 있어요. 캐시우스는 전설적인 수컷 바다악어로 호주 퀸즐랜드주 그린 아일랜드에 있는 마릴랜드 멜라네시아 악어 공원에서 살았는데 그 엄청난 크기와 긴 수명 덕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길이가 5m 48cm, 무게가 1톤이 넘었어요. 2011년에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사육 중인 세계 최대 악어로 인정받았고 나중에 필리핀의 더 큰 악어 롤롱에게 잠시 타이틀을 빼앗겼다가 롤롱이 2013년에 죽은 뒤 다시 되찾았답니다. 캐시우스는 1984년에 노던 테리토리의 피니스강에서 문제동물로 잡혀서 1987년에 그린 아일랜드로 옮겨졌고 거의 40년 가까이 사랑받는 명물이 됐어요. 2024년 11월에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110살이 넘었다고 믿어지는데 이렇게 긴 생애와 거대한 몸집 덕분에 바다악어의 장수와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죠. 그가 떠난 뒤 공원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진심 어린 추모를 보냈고 최근에는 그의 박제된 몸을 새 전시관에 준비해서 그의 놀라운 삶을 기념하고 있어요. 뚱뚱한 시베리아 호랑이들. 평소 날씬한 포식자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엄청 무겁고 동글동글한 큰 고양이들이에요. 그곳에 사는 호랑이들은 야생 호랑이들보다 훨씬 커 보이고 몸이 둥글고 통통해서 거의 웃길 정도예요. 공원 관계자들과 구경 미디어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혹독한 겨울철에 자연스럽게 살이 찌면서 지방을 저장해 극한 추위를 견디고 따뜻한 계절이 되면 다시 날씬해진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동물복지단체들은 사육장에서 주는 먹이 방식 때문에 과도하게 살이 찌는 게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답니다. 이 시베리아 호랑이 공원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베리아 아무르 호랑이 보전 및 번식 센터 중 하나예요.
멸종위기 아종이자 큰 고양이 중 가장 큰 이 호랑이들을 위해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공간에 수백 마리에서 1000마리가 넘는 순종 호랑이들을 키우며 종 보호에 힘쓰고 있죠. 거대한 오랑우탄. 최근 외딴 마을 근처에서 찍힌 영상이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오랑우탄이 너무 커서 일부 사람들이 처음엔 빅풋 같은 신화 속 생물로 착각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이 만든 가장 강력하고 진짜 프라이밋 중 하나였답니다. 오랑우탄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 위 생활 동물 중 하나로 다 자란 수컷은 키가 거의 150cm에 가까워지고 몸무게가 45kg에서 90kg 정도 나가요. 암컷은 대체로 작지만 여전히 엄청 세고 민첩하죠. 몸집뿐만 아니라 지능도 뛰어나서 보르네오 숲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 나뭇가지를 써서 곤충을 꺼내 먹기도 하고 잎사귀를 머리 위에 들고 비를 피하기도 한대요. 침팬지나 고릴라와 달리 거의 혼자 사는 편이라 엄마 오랑우탄이 새끼를 홀로 키우고 어른들은 긴 팔과 강한 힘으로 나무 위를 독립적으로 이동하며 대부분의 삶을 보내요. 게다가 그들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건 선사시대 친척인 기간떠 피테쿠스예요. 약 100만 년 전 아시아 일부 지역에 살던 이 거대한 유인원은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걸어다닌 가장 큰 원숭이로 여겨지는데 오래전에 사라졌죠. 역대 최고 키소, 블로섬. 가축 세계에서는 크기 차이가 흔하지만 이 소 한 마리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기록에 남았어요. 미국 일리노이주 오렌지빌 출신 홀스타인 소, 블로섬이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른 역대 가장 큰 키소로 등재됐거든요. 발굽에서 어깨까지 높이가 약 190cm나 돼서 대부분 성인 사람보다도 컸어요. 이 엄청난 키 때문에 다른 소들 위로 우뚝 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2014년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인정된 뒤에는 국제적인 화제가 됐죠. 이렇게 덩치가 크지만 보호자들은 블로섬을 온순하고 차분하다고 묘사했어요. 미국 가족 농장에서 조용히 지냈답니다. 블로섬은 다리 부상 합병증으로 2015년 5월 26일에 1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기네스 세계 기록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놀라운 소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어요. 거대 오징어, 자이언트 스퀴드. 거대 오징어가 드물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 신비로운 동물들은 평소에는 인간이 거의 가지 않는 수백 미터 깊은 바다 속에 살거든요. 과학자들은 거대 오징어, 그러니까 학명으로 아르키테우티스 둑스, 아어카이토시즈 덕스 라고 하는 이 녀석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척추동물 중 하나라고 해요. 작은 개체들은 대략 3m에서 4m 반 정도 되고 가장 크게 확인된 녀석들은 긴먹이 잡는 촉수를 포함해서 거의 12m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그 엄청난 크기의 눈은 알려진 어떤 동물보다도 커서 깊은 바다에서 희미한 비디나 향유고래 같은 큰 포식자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줘요. 살아있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게 워낙 드물다 보니 지금까지 대부분의 과학적 지식은 떠다니거나 해변에 좌초되거나 우연히 어업 도구에 걸려 죽거나 죽어가는 개체들한테서 얻어졌어요. 이런 귀한 만남들은 연구자들과 일반 사람들 모두를 계속 매료시키고 있어요. 깊은 바다에 사는 이 종이 크라켄 같은 전설적인 바다, 괴물에 영감을 줬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바다의 가장 큰 생명체들이 인간의 일상적인 관찰에서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죠. 신발부리 황새, 슈빌 스토크. 신발부리 황새는 지금도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눈에 확 띄는 종 중 하나예요. 주로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외딴 민물 습지와 습원에 살아요. 특히 우간다, 남수단, 잠비아, 탄자니아 같은 나라들에서 많이 보이죠. 이 녀석의 무시무시한 평판은 단순히 크고 신발 모양의 거대한 부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부리를 빠르게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는 부리치는 행동 때문이기도 해요. 이 소리는 총소리 같다고 할 정도로 크고 기계적이라서 주로 짝짓기나 영역 다툼할 때 쓰거든요. 무섭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신발 부리 황새가 사냥할 때는 아주 침착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매복해서 패요. 메기, 개구리, 물뱀, 도마뱀, 가끔은 어린 악어까지 잡아먹는데 정확한 힘으로 꽉 물어서 부숴버린답니다.
보존 전문가들은 습지 매립, 농지 확장,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신발 부리 왕새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해요. 개체 수가 줄어들어서 현재 취약, 벌러러벨 등급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를 볼 때마다 그 놀라운 진화적 적응력과 함께 이 새들이 의지하는 생태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돼요. 붉은 캥거루. 호주 아웃백에는 정말 독특한 동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붉은 캥거루만큼 원초적인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녀석은 드물어요. 이 녀석들은 혹독한 아웃백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강력한 뒷다리로 싸울 뿐만 아니라 멀리 이동할 때도 효율적으로 써요. 뛰어다니는 방식이 에너지를 아껴주니까 먹이와 물을 찾으러 넓은 땅을 훌쩍훌쩍 건너뛸 수 있죠. 수컷들 사이의 경쟁이 이 녀석들의 생물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의식적인 복싱 대결을 하는데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보다는 힘과 생존의 균형을 맞춘 진화된 방식이랍니다. 앨리스 스프링스 캥거루 보호소에 있던 라저라는 유명한 붉은 캥거루처럼 근육질 몸매와 차분한 자신감이 담긴 바이럴 영상 덕분에 이 종의 놀라운 체격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캥거루 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도 엄청 커졌죠. 인터넷 유명세를 떠나서도 붉은 캥거루는 호주 생태계와 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대 미디어가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면서도 생물학적 사실과 대중적인 과장이 섞이는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에 답하자면, 네, 저도 너처럼 예스라고 생각해. 로저 같은 근육질 캥거루들이 바이럴로 유명해진 건 사람들에게 캥거루를 단순히 귀엽고 점프 잘하는 동물 정도로만 알던 이미지를 깨고 실제로 얼마나 강하고 멋진 생명체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해줬거든. 덕분에 캥거루 보호에 관심 갖는 사람도 많아졌고 야생동물의 진짜 모습과 생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정말 긍정적이라고 봐. 천산갑, 판골린. 언뜻 보면 이 동물이 마치 중세 기사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 모든 비늘은 진짜예요. 자기 몸에서 직접 자라난 거죠. 천산갑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몸이 겹겹이 포개진 케라틴 비늘로 완전히 덮인 포유류인데 위험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말아서 꽉 움츠리는 특별한 방어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배 부분처럼 약한 곳을 포식자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답니다. 전 세계에 8종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4종, 아시아에 4종이 있어요. 각각 열대우림부터 탁 트인 사바나까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나무를 오르거나 아주 깊고 넓은 굴을 파는 등 생활 방식도 제각각이에요. 먹이 먹는 구조도 엄청 특화되어 있어서 길쭉한 주둥이와 개미집을 부술 수 있는 강력한 발톱, 그리고 가슴 깊숙이 고정된 혀가 몸 길이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답니다. 이런 진화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천산갑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호가 시급한 동물이 됐어요. 밀렵과 불법 거래가 너무 심해서 서식지 전역에서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적인 금지 조치와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비늘과 고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돼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산갑은 포유류 진화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야생동물 보호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상징이 됐습니다. 유라시 아수리 부엉이. 유라시 아수리 부엉이, 학명으로는 뷰보인데요. 이 녀석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부엉이 종 중 하나예요. 날개 벌렸을 때 거의 200m에 가까운 엄청난 날개폭을 자랑하고 암컷은 몸무게가 4kg 반 정도까지 나갈 수 있어요. 보통 맹금류에서 그렇듯이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커요. 이 야행성 사냥꾼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날아다니면서 특수한 깃털 덕에 거의 소리 없이 비행해서 토끼나 설치류, 다른 새들을 기습 공격하죠. 가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엉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 블라키스톤 물고기 부엉이가 무게면에서 비슷하거나 더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유라시 아수리 부엉이는 여전히 자기 서식지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밤의 사냥꾼 중 하나예요. 그 독특한 주황색 눈과 넓은 날개 덕분에 유럽과 아시아의 숲과 바위 지대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죠. 온순한 거인 곰.
진보. 코디아꼼 진보는 뉴욕주 오티스빌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인간 보호자들과 아주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준 영상과 이야기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새끼 때부터 짐 코알치크가 키웠고 아내 수잔과 함께 돌봐줬는데 야생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들을 위한 구조시설에서 오랜 신뢰와 일상적인 관리, 조심스러운 다룸 덕분에 아주 차분한 성격을 가지게 됐답니다. 진보가 짐에게 살살 긁어달라고 하고 장난치고 편안하게 가까이 붙어있는 장면들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동물 행동, 재활, 그리고 인간과 야생동물 관계의 윤리에 대한 많은 대화를 불러일으켰죠. 진보는 코디아꼼치고도 확실히 엄청 컸는데 꾸준한 보살핌을 받으며 구조된 동물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안타깝게도 2018년에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팬들이 애도와 추모의 물결을 보냈어요. 경이로움과 논란, 그리고 따뜻한 연민이 섞인 진보의 이야기는 지금도 온순한 거인으로 남아있답니다. 거대 감비아 주머니쥐. 보통 쥐만 한 크기라고 하면 사람 손 정도 되는 적당한 사이즈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거대 감비아 주머니쥐는 그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일반 도시 쥐에 비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길쭉한 몸통에 튼튼한 다리, 긴 꼬리, 그리고 뺨에 음식을 저장하고 옮길 수 있는 독특한 주머니까지. 이 녀석들의 지능이 과학계와 인도주의 단체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특히 APOPO 같은 단체에서 훈련시켜서 매설된 지뢰를 탐지하거나 결핵 샘플을 기존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찾아내는 데 성공했죠. 능력이 뛰어나지만 원래 서식지 밖으로 퍼지면서 생태계 위험과 질병 전파 우려도 생겨서 여러 나라에서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거대한 민물 가오리. 거대한 민물 가오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종 중 하나예요. 캄보디아의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 그리고 주변 나라 강들에서 살아요. 몸은 넓고 납작하며 긴 꼬리에는 보통 독이 있는 가시가 있어서 위험하죠. 주로 모래나 진흙 강바닥에 누워서 물고기나 갑각류를 사냥해요. 큰 개체들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고 전체 길이도 엄청 길다는 보고가 많았는데 과학적으로 제대로 확인된 가장 큰 가오리는 약 293kg 정도 나가고 원반 너비가 약 210cm 이상, 전체 길이는 그보다 훨씬 더 길어요. 이 동물들은 서식지 파괴, 남획, 댐 건설, 수질 오염 때문에 정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개체수가 계속 줄어드는 걸 보면 동남아시아의 위대한 강 생태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실감이 나죠. 다리우스, 거대한 토끼.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끼를 생각하면 작고 보송보송해서 사람 품에 쏙 들어오는 귀여운 동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다리우스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려요. 유럽에서 개발된 컨티넨탈 자이언트 토끼 품종인 다리우스는 몸이 길고 뼈대가 크며 특히 신경 써서 사육하고 영양관리와 수의사 케어를 잘해주면 몇 년 동안 계속 자랄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첫 1년 동안 급속도로 크기 때문에 다리우스처럼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놀라울 정도로 커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품종 대부분은 그렇게 극단적인 크기까지 가지 않지만요. 이런 엄청난 크기 덕분에 토끼 전시회나 소셜미디어에서 작은 개나 유아랑 비교되면서 큰 화제가 되곤 해요. 하지만 사육사들은 강조하길 이 토끼들도 작은 품종과 똑같이 부드럽게 다뤄야 하고 사람과 교감이 필요하다고 해요. 단순히 신기한 걸 넘어서 다리우스 같은 이야기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키우기를 다시 생각하게 해줘요. 컨티넨탈 자이언트는 일반 애완토끼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 많은 먹이, 그리고 오랜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멋진 크기만큼이나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티베탄 마스티프. 티베탄 마스티프는 티베트 산악지대에서 오랫동안 키워온 고대의 수호견이에요. 원래는 늑대나 눈표범 같은 포식자로부터 가축, 사원, 마을을 지키기 위해 길러졌죠. 두꺼운 갈기 같은 털, 넓은 가슴, 강력한 체격으로 정말 사자처럼 위풍당당하게 생겼어요. 겉모습은 엄청 무섭게 보이지만 보통 무게는 90kg에서 150kg 정도예요.
똑똑하고 차분하며 가족에게는 깊이 충성스러워요. 하지만 전형적인 반려견처럼 붙어 다니는 타입은 아니고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경험이 많은 주인이 키워야 해요. 넓은 공간과 체계적인 훈련이 꼭 필요하죠. 전설적인 수호견이라는 명성은 정말 잘 어울리는 품종이에요. 사비, 너구리. 보통 너구리는 10kg에서 20kg 정도 나가는데 사비라는 포획된 너구리는 약 32kg까지 나가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건강한 범위를 훨씬 넘는 무게였죠. 보고에 따르면 과식과 잘못된 식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고칼로리 먹이가 쉽게 주어지고 활동량이 적으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심장에 부담이 되며 움직임도 둔해지는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비를 돌보던 사람은 위험을 깨닫고 전문가 조언을 받아 식단과 생활 환경을 완전히 바꿨어요. 과한 간식을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먹이로 바꾸고 오르기, 먹이 찾기, 문제 해결 같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는 장난감을 넣어줬죠. 더 넓은 우리의 플랫폼과 장애물을 설치해서 매일 활동량을 늘렸고 먹이 주는 시간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운동처럼 만들었어요. 사비가 점점 살을 빼면서 체계적인 관리, 정신적 자극, 조절된 먹이 주기가 포획된 야생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동시에 야생동물은 자연 생활 방식을 최대한 닮은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하죠. 자이언트 토드, 쿠키. 케인 토드는 몸집이 크고 독성이 매우 강한 양서류예요. 눈 뒤쪽에 있는 이관선, 이마샘에서 강력한 독을 분비해서 자신을 방어하죠. 이 녀석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먹는 포식자로 곤충부터 작은 동물, 심지어 다른 양서류까지 먹어치워요. 보통 성체 케인 토드의 몸 길이는 4에서 6인치 정도 되고 무게는 1에서 2파운드 사이예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9인치가 넘고 무게가 4파운드를 넘는 엄청 큰 개체도 기록된 적이 있긴 해요. 비교하자면 미국 두꺼비는 훨씬 작아서 보통 2에서 4인치 길이의 무게는 1에서 3온스 정도예요. 벨기에 블루, 보디빌더 소. 벨기에 블루소는 벨기에에서 개발된 특별한 품종인데 근육 비대증, 마이어스테틴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이중 근육이라는 놀라운 근육량을 자랑해요. 오랜 세월 동안 사육자들이 이 특성을 가진 소들을 골라서 키우다 보니 엄청나게 근육질인 몸매를 가진 소고기 소로 유명해졌죠. 육류 생산 업계에서 정말 주목받는 품종이에요. 성체 벨기에 블루는 다른 많은 소고기 품종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요. 수소는 보통 1600에서 2200파운드 정도 나가고 어깨 높이가 1m를 훌쩍 넘어요. 다만 1m 60cm의 무게가 2600파운드에 가까운 개체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평균은 아니에요. 벨기에 블루의 탄생은 선택적 번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농부들과 가축 전문가들이 수대를 걸쳐 원하는 특성을 가진 부모 소들을 골라서 품종의 외형과 성능을 만들어낸 거예요. 용닭, 동타오. 동타오 닭, 일명 드래곤 치킨이라고도 불리는 이 닭은 베트남 하노이 근처 동타오 마을에서 유래한 아주 희귀한 품종이에요. 특히 다리가 엄청나게 굵고 비늘처럼 생긴 게 특징이죠. 현대 조류, 그러니까 닭도 과학적으로는 수각류 공룡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타오 닭은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가 아니라 선택적 번식을 통해 그 독특한 외모를 강조해서 만들어진 품종이에요. 성장이 느린 이 닭들은 몇 년 동안 세심하게 키워야 하고 베트남에서는 정말 귀하게 여겨져요. 특히 뛰어난 개체는 $2000가 넘는, 그러니까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해요.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깊고 눈에 확 띄는 외모 덕분에 지역 가축 전시회, 특히 설날, 음력설, 행사에서 인기 있는 전시 품종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미국 몰로서스 품종의 괴물 돼지, 몬스트로. 대만에서 예전에 엄청 뚱뚱한 돼지가 전통적인 가장 뚱뚱한 돼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대회는 사찰 의식이나 시골 풍습과 연결된 행사예요. 기록에 따르면 그 돼지의 몸무게가 약 961kg이나 나갔고 마을 농부인 천청송 씨가 키웠다고 해요.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사찰 축복을 받으러 트럭에 싣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들어 올려야 했대요. 그 엄청난 크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깜짝 놀랐고 논쟁도 많았어요. 당시에는 수백 년 만에 본 가장 무거운 돼지 중 하나라고도 했지만 비슷한 대회들에서 이보다 비슷하거나 더 무거운 돼지도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보도 자료들을 보면 이 돼지는 엄청 열심히 먹이를 많이 주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했다고 해요. 언론에서는 대체로 가볍고 재미있는 톤으로 다뤘죠. 대만 시골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게 흔한 일이지만 요즘은 이런 신성한 돼지 대회가 동물복지 단체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오랜 전통과 현대의 동물 건강 복지 문제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가장 뚱뚱했던 고양이, 히미. 호주 집고양이였던 히미는 역사상 기록된 가장 무거운 고양이로 기억돼요. 몸무게가 약 21kg 300g 정도, 포 16.8파운드까지 나갔거든요. 이 정도면 너무 극단적이어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애완동물을 과도하게 먹이는 걸 막기 위해 그 부문 자체를 없앴어요. 평범한 집고양이와는 완전히 달랐죠. 히미의 엄청난 덩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쏟아졌고 동물 복지에 대한 논쟁도 불붙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비만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일부 기사나 이야기에서는 가볍게 재미있게 포장하기도 했지만 사실 히미의 상태는 과식과 운동 부족이 반려동물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결국 히미는 1986년의 몸무게 때문에 호흡 부전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 사건이 기네스 세계 기록이 동물에게 해로운 기록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